부산시교육청 채용비리 관련자들의 징계가 결정됐습니다. 청탁을 받고 면접 문제를 유출한 5급 공무원에 대해선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른 졸업식으로 덩달아 꽃 소비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화훼 농가는 한파와 유가 상승 등으로 힘든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하고 세 번째 맞은 구정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통시장의 모습을 취재했습니다. 부산 지역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은 가운데 새해에도 아파트값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신축 아파트의 경우 부산에서 가장 높은 분양가를 기록하는 등 양극화는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해 공시생이 사망한 부산시교육청 채용비리 관련자들이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인사청탁을 받고 면접 문제를 유출한 간부 공무원에 대해선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2021년 7월 부산시교육청 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한 한 10대 공시생은 합격 통지를 받은 뒤 결과가 번복돼 불합격 처리됐습니다. 그는 면접 과정에 비리를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수사 결과 면접관이던 교육청 5급 A씨는 한 간부 공무원의 청탁을 받고 면접 문제를 유출했고 다른 면접관들에게 특정 인물에게 높은 점수를 주도록 유도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교육청 간부 A씨가 구속돼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다른 관련자들은 지난 5일 교육청 징계가 결정됐습니다. 교육청은 자체 특별감사를 벌였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당시 채용 담당 부서인 총무과 과장과 팀장에게 감봉 2개월의 경징계를, 채용 결과를 잘못 통보한 주무관에게는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한편 5일 열린 교육청 5급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공무원 임용시험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한 중대 범죄라는 게 구형 이유입니다.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은 오는 30일 열릴 예정입니다. 부산시교육청은 채용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합격자 발표 시스템 검증을 강화하고 면접 시간 확대, 외부 참관인 참여 등이 포함된 시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12월 말부터 부산 지역 초중 고등학교에서도 이른 졸업식이 열리고 있습니다. 덩달아 꽃 소비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화훼 농가는 한파와 유가 상승 등으로 힘든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굳게 닫혀있던 교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꽃다발을 손에 든 졸업생들이 환하게 웃음 짓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초등학교 졸업식도 중학교 입학식도 건너뛴 이들에게 반가운 대면 졸업식입니다. 꽃 상인들도 모처럼 활기를 띱니다. 좀 축하하는 실감이 좀 나고요. 또 꽃을 받는 친구도 굉장히 기분 좋을 것 같고 또 축하해주는 자리, 꽃이 빠지면 안 되잖아요, 사실. 그래서 상업적으로도 좀 더 활성화되고 하는 면에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못 올 줄 알았거든. 며칠 전에 얘기 듣기는 오면 안 된다고 오지 마라 하는데 그럼 며칠 전에 어디인가부터인가 운동장까지는 올 수 있다고 그렇게 해서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래서 부랴부랴 왔습니다. 대면 행사로 꽃 소비가 잠시나마 늘었지만 화훼 농가들은 체감이 어렵습니다. 이곳안은 18도에서 20도가량의 적정 온도를 유지해야 되지만 전기세와 기름값이 크게 올라 농민들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년에 비해 전기를 사용하는 농가는 20%가량, 등유 사용 농가는 70%가량 난방비가 상승했습니다. 꽃 생산량이 줄어 가격은 상승했지만 부대 비용 상승과 시장에서의 소비는 줄었다는 게 농가의 설명입니다. 지금은 조금 나요. 조금 났는데 졸업이 있어서 그런가 조금 나요. 조금 났고 사실 12월 달에는 사실 꽃이 잘 안 팔렸어요.
모든 행사가 좀 많아야 된다고 봅니다. 보고 농민들도 사실 힘들어요 많이. 모든 게 뭐 전기 요금만 오르지, 기름값 오르지, 뭐 인건비 오르지. 농민들은 정부의 난방유 지원 확대와 함께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서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하고 세 번째 맞은 구정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시장 등은 명절 준비로 바쁠 때지만 한 달여 빨리 찾아온 설 명절인데다 물가도 올라 설 특수 분위기는 아직 없습니다. 김윤정 기자가 전통시장을 다녀왔습니다. 2주 앞으로 성큼 다가온 설 명절. 이맘때쯤이면 설 특수 준비로 시장은 눈코 틀 새 없이 바쁠 때입니다. 하지만 오르는 장바구니 물가에 전통시장을 찾는 손님들의 발길은 좀처럼 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한 2주 남았으니까 설이라고 보면 돼요. 대목 준비가 지금 바쁘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더 오르지 않을까. 단 대목이 되면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설 제수용품을 고르는 시민들은 부쩍 오른 가격에 과일부터 생선까지 뭐 하나 쉽게 결정하지 못합니다. 특히 고환율의 어획량 감소 등으로 제수용품에서 빠지지 않는 조기 민어 등 생선값도 지난해 대비 한 마리당 3,000원 이상 올라 사기가 망설여집니다. 생선은 우리가 면도 못 낸다 비싸서. 그러니까 어쨌든 거 비싸. 뭐든지 비싸. 다 비싸. 지금 전체가 다 지금 생선 가격이 다 오르는 상황이에요. 과일도 사과, 배, 귤 할 것 없이 지난해 대비 박스당 가격이 30% 이상 치솟았습니다. 특히 올해 귤은 그 폭설로 인해서 공급이 많이 부족해가지고 한 30% 넘게 올라왔다가 지금 조금 내리는 추세고 명절 앞에 이제 모든 게 지금 오르고 있죠. 오르는 물가에 상인도 손님도 한숨만 나옵니다. 일단 이 장사하는 사람도 서민들이 많이 와서 구매를 해야 장사하는 사람 살고 장사하는 사람이 잘 살아야 또 다른 가게에 가서 뭔가를 구매하고 또 판매하고 하면서 톱니바퀴처럼 돌아가야 하는데 설 대목 제사만큼 포기할 수 없다 보니 소량을 사서 명절을 지내려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가 줄어들어 가족 친지들을 직접 만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부산 지역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은 가운데 새해에도 아파트값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아파트의 경우 부산에서 가장 비싼 분양가를 기록하는 등 양극화는 더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수영구 남촌동의 한 아파트 3.3제곱미터당 평균 3천만 원으로 청약 마감 결과 전체 평균 경쟁률이 50대 1을 넘어섰습니다. 선분양 대신 후분양 방식을 택했는데 3천만 원 이상의 높은 분양가 아파트가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공사 중인 남구 대연동의 한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가 3천만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분양 단지들 또 신규 분양 단지 같은 경우에도 3천만 원에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러면은 이게 높은 분양가라는 걸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이 정도면 한번 해볼만 하겠다. 이런 판단이 들 수는 있겠죠. 하지만 고 분양가는 일부 신축 아파트에만 국한된 얘기. 대출 금리 부담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부터 부산 지역 아파트 가격 하락세가 새해에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산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지난주보다 0.64% 하락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연제구와 강서구 0.87%, 해운대구 0.86%, 동래구 0.85% 떨어져 하락세를 주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부산의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도 2만 3천여 세대로 가뜩이나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부산 지역 아파트의 적정 공급량은 연간 1만 7천여 세대에서 2만여 세대로 보고 있지만 몇 년째 수요보다 공급이 많았습니다. 기준금리 상승이 올해에도 한 차례에서 한 두 차례 정도 예상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 침체는 이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부산의 미분양 아파트는 2,500세대로 올해 역시 부동산 심리 비축으로
이러한 미분양 아파트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초루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취업 기회를 높이기 위해 글로벌 현장학습 사업을 확대 시행합니다. 2010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311명의 학생이 현장학습에 참여해 251명이 호주 등 현지에 취업했습니다. 올해부터는 호주 40명, 싱가포르 30명으로 확대해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와 현지 취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강서구는 오는 10일 저녁 7시 지사 민원센터에서 지사 스포츠파크 조성 주민설명회를 열고 사업계획 설명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지사 스포츠파크는 9,300제곱미터 규모로 테니스장과 농구장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구는 실시 설계 용역 결과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5월부터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부산의 원도심과 외곽 지역, 갈수록 줄어드는 학생 수의 학교가 하나둘 사라지고 있죠. 특히 이미 다니던 학교가 폐교됐거나 폐교 직전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교육의 질 저하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교육청이 올해부터 이 간극을 줄이고자 나섰습니다. 장보영 기자입니다. 동구 좌성초등학교입니다. 전교생이 56명이던 이 학교는 재작년 68년의 역사를 끝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지난 5년 동안 학생 수가 줄어 폐교된 학교는 초등학교 9곳, 중학교 7곳 등 총 18곳. 올해도 남구의 한 초등학교는 입학생이 아예 없고 신입생 수가 10명 미만인 학교도 초등학교 14곳, 중학교 1곳으로 총 15곳에 달합니다. 특히 원도심은 급감하는 학생 수와 함께 교사 수도 줄어들면서 열악한 교육 환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20-30분 차를 타고 시내에 있는 학교를 가야 한다거나 차별들이 더 가중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이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학부모나 그 해당 학생들이 오롯이 개인의 몫으로 감당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최근 교육청은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올 3월부터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 추진단을 운영하기로 한 겁니다. 추진단은 2개 팀으로 나뉘어 2년 동안 한시 운영됩니다. 서부산, 원도심 등 교육 낙후 지역에 부산 최고의 교육시설을 확충하고 교원을 확대 배치하며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집중 지원하는 등 실효성 있는 교육기회 보장 정책으로 지역사회는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드러냈습니다. 무엇보다도 학부모의 이야기를 제대로 듣는 공론화의 장 마련이 필수적이란 반응입니다. 또 지역이나 학교별로 구분해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동부산이건 서부산이건 구분하지 아니하고 인구가 몰리는 지역과 인구가 몰리지 않는 지역으로 구분을 해서 교육격차 해소를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 계속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올 3월부터 가동되는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단. 탁상 공론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기구로 자리 잡기를 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최근 고가도로 밑에서 잇따라 화재가 발생해 운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콘크리트 구조물로 돼 있어 설마 불이 날까 의문이 많으실 텐데요. 고가도로 하부에 쌓아놓은 것들이 원인으로 밝혀졌는데요. 현장을 김한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형 콘크리트 구조물 주변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쌓여있던 물건 사이에서는 쉴 새 없이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부산의 한 고가도로 아래 재활용 선별장에서 불이 난 것. 지난 4일 오후 2시쯤. 불은 보관 중이던 물품을 모두 태운 뒤 1시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보다 앞선 지난 3일 새벽 1시 30분쯤에는 기장군 청강리 동해선 전철 옆 공터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동해선 전철 다리 난간 일부와 방음벽 20m 등이 탔습니다. 최근 고가도로 아래에서 화재가 잇따르면서 실태를 점검해봤습니다. 시내의 한 고가도로 아래 공간, 누군가 버린 쓰레기들이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소파에서 옷가지 등
종류도 다양해 쓰레기 처리장을 방불케 합니다. 맞은편에도 각종 쓰레기가 버려져 있고 바짝 마른 풀과 나무들이 뒤엉켜 있습니다. 작은 불씨만 튀어도 큰 불로 이어질 수 있는 조건입니다.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자 작은 언덕처럼 쌓인 쓰레기들도 발견됩니다. CCTV도 막 이게 뭐 달아놓고 했었는데 그래타를 투표해놨다가 뭐 자기 뭐 이런 물건들을 이렇게 버리고 하는 경우가 많죠. 치아도 끝도 없. 공터 중앙에 뭉쳐있는 시커먼 물체를 뒤집자 가루가 날립니다. 물건이 타고 남은 잿더미입니다. 불을 태운 흔적은 이곳까지 이어져 있는데요. 바로 옆에는 비닐과 스티로폴 등 가연성 물질들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공터 내부에는 철제 펜스가 설치돼 있습니다. 불법 노점상들로부터 압수한 물품을 보관하는 장소입니다. 곳곳에 물건들이 쌓여 있는데 화재 대책은 간이 소화기 세대가 전부. 관공서에서 운영하는 곳인데 무허갑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까지 하니까 우리도 완전 나도 완전 미쳐 보낸 거예요. 생각해보면 검토해봐야 될 상황. 도심 속 사각지대 고가도로 하부. 부실하고 안일한 관리가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농촌에서는 코로나19와 더불어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침체가 지속되면서 고독사 발생 위험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홀로 사는 노인이나 소외된 이들을 마을 구성원들이 보듬으며 함께 사는 사회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80대 김 할머니는 비닐하우스를 집 삼아 혼자 살고 있습니다. 전기장판과 이불로만 버티기에는 올겨울은 유난히 춥습니다. 할머니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건 동네 이웃들입니다. 할머니가 이 뜨신물 나온다고 한번 손대보라면서 뜨신물이라면서 막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좋으시겠다 나도 그렇게 말을 하고 그래 할머니 잘 쓰세요 하고 언제 까다 한번 가면 이렇게 지나가다가도 할머니 어떻게 계시는가 싶어서 또 안부도 전하고 또 혼자 계시면은 또 고독사도 있잖아요. 대걸에서 사는 것이의 느낌이 그러니까 할머니 마음도 얼마나 소박합니까. 이런 데서도 대걸 같은 집을 생각을 하니까. 이들은 자신들이 돌보는 40가구에 정기적으로 반찬을 가져다 주는 것 외에도 집수리나 복지 서비스 연계 등 가려운 부분도 긁어줍니다. 지난해에는 고독사 위기의 할아버지를 발견해 지자체에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비닐 막아놓고 이렇게 사시면서 이제 괜찮다 하시는데 와서 보면 현실적으로 너무 안 좋은 게 너무 많으니까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농촌 이런 시골 이제 인심들이 이제 주변에 같이 있으니까 그냥 못 보고 있는 거죠. 아, 이 옆집에 누구 혼자 사시는데 숟가락이 몇 개라는 건 그만큼 많이 관심을 가진다는 뜻이겠죠. 각종 사회복지 제도와 정책이 펼쳐지고 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부 조사 결과 부산의 인구 10만 명당 고독사 발생률은 9.8명으로 전국 평균의 1.5배에 달했습니다. 옆집에서 사람이 죽어도 모르는 현실 속에 주변 이웃을 돌보며 함께 살아온 마을 공동체가 큰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이어서 포토뉴스입니다. 최근 한 익명의 기부자가 북구 구포일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와 이웃돕기 성금으로 14만 3,380원을 건네고 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동 관계자는 이웃을 위한 따뜻한 마음 덕분에 온기 가득한 2023년을 시작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동서대학교 교직원과 총학생회에서 지난 4일 엄궁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웃돕기 성품 라면 100박스를 기탁했습니다. 동서대학교 교직원과 총학생회는 한파 속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마음을 전했습니다. 남구 대연호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4일 지역의 저소득층 5세대에게 겨울 이불과 온 열풍기 등을 전달했습니다. 문현 일동과 IT업체인 OOCI 주식회사는 지난 4일 혼밥세대 밑반찬 후원 협약을 체결하고
매달 10,000원 상당의 밑반찬 쿠폰을 20명의 홀로 어르신과 중장년층에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용호이동 방위협의회는 지난 1일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자치위원회 후원으로 떡국을 끓여 150명의 주민들에게 나눠드리고 2030 엑스포 홍보 달력도 배부했습니다. 수영구 광안사동 만나 감자탕 손창민 대표는 지난 3일 지역의 홀로 어르신 20명을 초청해 점심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밀락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는 지난 4일 수요 미식회 사업으로 홀로 사는 취약계층 25세대에 직접 조리한 밑반찬 3종을 전달하고 안부를 확인했습니다. 서구 암남동 송남 새마을금고는 지난 5일 설 명절을 맞아 암남동과 남부민 1, 2동의 주민센터에 백미 50호씩을 전달했습니다. 전달된 백미는 새마을금고 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으로 마련됐습니다. 사상구가 지난 4일 6.25 무공훈장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육군본부에서 추진하는 6.25 무공훈장 찾아주기 사업의 일환으로 6.25 전쟁 당시 무공훈장 서훈 대상자로 결정됐지만 아직 훈장을 전달받지 못한 공로자를 찾아 수여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사상구는 고 송문희 씨의 배우자 송소순 씨에게 화랑 무공훈장을 전달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